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이 미 전역에 최고 수위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병원의 90%가 코로나19 환자로 포화 상태가 됐다며 앞으로 석 달간은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0일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들은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 백악관이 최고 수위의 코로나19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역사적인 최고치에 도달했다면서 각 주 정부에 최고 수위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추수감사절 이후 확산은 의료 체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마스크 의무화를 비롯한 강력한 방역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일부 주를 겨냥해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년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 실내에 들어가지 말고 식료품과 의약품도 직접 구매 대신 배달 주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감염됐다고 가정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일일 통계도 확산세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만 명에 바짝 다가섰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고 2달 전과 비교하면 3배 늘은 겁니다. 또 지난 1일 하루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500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18만 명으로 29일 연속 10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2월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27만 9천 명입니다. CDC는 하루 사망자가 1,500에서 200명에서 2,000명에서 2,500명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2월이 되기 전까지 45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병원의 90%가 코로나 환자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3개월은 미국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CDC는 크리스마스 등 겨울 연휴 시즌 여행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젯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접종이 이뤄질 전망인데 영국 정부가 우선순위에 관한 지침을 내놨다고요? 네, 이제 해당 지침을 들여다보면 요양원 거주 노년층과 이들을 돌보는 직원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그다음 80세 이상과 의료진이 백신을 맞습니다. 이처럼 위험 순위를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접종은 대형 병원들 그리고 대규모 백신 센터로 탈바꿈한 대형 컨퍼런스 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면서 유럽 등지에서 영국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국 당국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백신 승인에 관한 준비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앨릭세이자 복지부 장관이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은 미 국민들에게 매우 안심시킬 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승인받은 백신 개발사인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20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DA는 10일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재선의 발판으로 여기고 초고속 작전팀을 꾸려서 조기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백신 개발을 임기 말치적으로 삼으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FDA를 채근했지만 자국 기업이 공동 개발한 백신의 세계 최초 승인 타이틀을 결국 영국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FDA는 수억 명이 접종하게 될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되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다른 나라는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50%에 불과해 백신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후속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가 독일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자발적으로 접종을 희망한다고 밝힌 이들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로 무상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억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대규모 무상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백신 개발에 총력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왜 미국이 한 발 늦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화이자가 미국 제약사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이 한 발 늦었던 것은 그 백신 승인 검토 절차에서 영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규제 당국의 경우 수천 장의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제약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원데이터를 공들여 다시 분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약사가 낸 보고서만 읽지 않고 임상시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반면 영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원데이터를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제약사의 자체 분석에 좀 더 많이 의존한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검토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해서는 1,000장 이상의 서류를 검토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원데이터를 살폈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쪽이 좀 더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20일 화이자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한 미국의 FDA는 오는 10일 자문위원회를 처음 열 예정이지만 영국의 전문가 그룹은 이미 40시간 이상 모여서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검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움직임을 보일 텐데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네요. 네, 이제 북한이 지난 8월에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 최소 6곳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제넥신과 신풍제약, 셀트리오를 비롯한 한국 제약사 3곳과 미국의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19 관련 약품을 개발하는 국내외 7개 회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가 성공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제약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거 한국의 통일부 해킹 시도 때 사용된 IP 등 증거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해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 회사들의 중대한 위협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어제 하루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3만 명이었습니다. 월드오미터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478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49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이 있었군요.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